안녕하세요. 자, 국어의 신파이널 EBS 변형 문제인데 이제 시즌 5가 파이널이다. 마무리 필살기를 반드시 병행을 해준다. 29주차 1번에서 5번 선상탄. 사실 요거는 사관학교 문제입니다. 2002년도 사관학교 문제야. 근데 이제 거의 매년 요거를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동안 EBS 교재에서 나도 있었고 타도 있었고 계속 실리는 데다가 특히 이제 가장 덕을 본 게 나 작품이 2014 AB 수능에 적중했다는 거야. 2013년도에 2013년에도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100점을 목표로 하는 최고를 만든다 이쪽 EBS 변형 문제 수업에 늘 있었던 겁니다. 나에다가. 그런데 이제 수능에 나왔으니까 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선상탄이 또 계속 EBS에 실리니까 불가피하게 수업을 진행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4번, 5번 쪽에서 좀 많이 틀렸다라는 거. 해석이 기본이다. 해석이 기본이다. 가는 이제 이세계 부병로, 고려 때 명한시고, 나는 원천석의 시죠. 거기다 2014 AB 이렇게 써놔. 여기서 이제 적중을 한 거야. 그리고 다가 인수비니까. 근데 이제 작년에 경찰대회도 나왔어요. 여기. 경찰대학교에서 출제된 선상탄도 여러분들 그 모의수능, 실전 훈련 모의수능에서 시험 봤습니다. 이미 공부했어요. 선상탄 한 번 더. 가보자. 어제 영명사를 지나다가 여행객임을 알 수 있죠. 시적과자는 여행객이다. 잠시 부병로에 올랐네. 제목이네. 부병로. 성은 텅 빈 채로 달 한 조각 떠 있고, 평양성이 텅 비어 있다라는 건 이제 고려 말에 몽골의 침입, 거란족, 여진족, 홍건족, 왜구 등등 침입을 참 많이 받았는데 몽골 침입 때문에 이제 피폐해진 거야. 성은 텅 빈 채로 달 한 조각 떠 있고, 오래된 조천석 위에 천년의 구름 흐르네. 자, 밖에 나가봐.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면 구름이 있죠. 천년 전의 구름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거야. 또는 천년 전의 바람이나 바람이 분다.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거야. 세월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어. 이게 고려 말이야. 고려 말 1300년대인데 지금 2015년이잖아. 또다시 700년이 흘렀지. 그러니까 1700년 전의 구름이나 1700년 전의 바람이나 똑같다고. 오래된 조천석 위에 천년의 구름 흐르네. 성은 텅 빈 채로 평양성은 피폐해졌고, 왜 평양성인 줄 알 수 있느냐? 부병로라서 그래. 부병로, 연광정, 을밀대 등등 평양 지명과 관련된 것들이 나와서. 요게 이제 시험 문제인데 세월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3번 문제는 잘 냈어요. 발상 및 표현이 기억과 유사한 것 그랬다. 자, 3번에 1번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괴로웠던 사나이 맞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행복하다 했으니까 모순된 진술이죠. 역설적인 표현이다. 처럼을 조사를 붙였어야 하는데 한행어로 처리해서 강조를 했다. 나에게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의미 강조가 있습니다. 다음 관이 내렸다. 자, 박목월의 하관이야. 깊은 가슴 안에 밧줄로 달아내리듯. 주여 용납하옵소서. 하강 이미지죠. 요거는 관이 내렸다. 밧줄로 달아내리듯. 지교가 있고, 끊임없는 광음을, 광음, 시간, 세월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지고, 꽃이 피어선지고죠. 자, 세월이 피었다 졌다. 세월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했습니다. 답이 3번인 거 보이지? 문명의 태동을 나타낸다. 끊임없는 시간, 끊임없는 세월을 부지런한 계절이 꽃이 피었다 지듯 계절이 피어선지고. 자, 시간의 흐름, 세월의 흐름을 시각화하고 있다.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문명의 태동이야. 3번 답. 자, 시간은 눈에 안 보여. 추상적인 관념어라고. 그래서 요 끊임없는 광음,
이 구절 대신에 이제 신동집의 오렌지 같은 시에서도 시간이 똘똘 배암의 또아리를 들고 있다. 추상적 관념어인 시간을 시각화할 수 있다. 감각화해서 표현할 수도 있는데 꽃이 피었다 지듯 세월이 피었다 졌다. 광음은 시간, 세월입니다. 겨울 문의에 가서 보았다. 거기까지 닿은 길이 몇 갈래의 길과 가까스로 만나는 것을 나는 겨울 문의에 가서 보았다. 문의 마을에 가서 고운의 시인데 도치법이야. 자, 문의 마을까지 닿은 길. 그런데 사람이 돌아가시면 사람들이 다 그 길을 따라서 모여들죠. 상갓집 모여들듯이. 거기까지 닿은 길이 몇 갈래의 길과 가까스로 만나는 것을 문의 마을에 가서 본 겁니다. 김소월의 길이 올해 순홍안성 비영에 있다. 어제도 하루밤 나그네 집에 가마귀 꽉꽉 울며 새었소. 자, 요건 1009 평가원에도 출제됐으니까 꼭 알아둬야 될 작품이야. 순홍안성 비영에 있고요. 꽉꽉 상징어 생동감을 준다. 어제도 하루밤 나그네 집에 까마귀 꽉꽉 울며 새었소. 오늘은 또 몇 시니? 빗줄 어디로 갈까? 방황이야. 시적 화자는 지금 방황하고 있다. 까마귀 꽉꽉 울며 새었소. 7호조 운율이고 꽉꽉 상징어가 있고 운율감이 느껴진다. 자, 3번 답을 3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나작품. 자, 이건 독백체야. 혼잣말이다. 작품 속에 청자가 없어. 다시 가작품 마무리해야겠구나. 기린마는 떠나간 뒤 돌아오지 않는데 천소는 지금 어느 곳에서 논이는가. 기린마 각조확인에 고구려를 개국한 동명성왕이 탔다는 말이야. 천소는 동명성왕, 주몽이죠. 영웅에 대한 회고, 그 다음에 무상감이야. 지금 고려 말에 국운이 쇠락해졌다. 따라서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 고려 국운 회복을 소망하는 시다. 역사에 대한 무상감. 천소는 지금 어느 곳에서 논이는가. 돌다리 얘기되어 휘파람 부노라. 청각적 심상. 산은 올도 푸르고 강은 절로 흐르네. 자, 변함없는 자연이죠. 자연의 영원한 자연. 그런데 유한한 인간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과의 대비를 통해서 유한한 인간 역사와 대조되는 자연의 영원한. 자, 인간 천소는 지금 어느 곳에 논이는가. 자, 인간 역사 무상감이 있죠. 영원한 자연이야. 영원한 자연. 이런 시는 참 많아. 그리고 이제 이 문제가 실제로 2010년 9월 평가원에 가장 어려웠던 문제였어. 자연과의 대비를 통해서 주지가 드러난다. 인생 무상. 김소월의 거기 길, 아까 3번에 5번 선택지의 길도 인간과 자연의 대비가 있습니다. 황조가도 그래. 펄펄 나는 적개꼬리 암수서로 정답구나. 외로워라 이내 몸은 뒤와 함께 돌아갈 거. 이렇게. 유한한 인간 역사와 대조되는 영원한 자연. 딱 이렇게 정리를 해준다. 공중에 저 기러기. 자, 기러기는 공중엔 길이 있어서 잘 가는가라고 묻고 거기 그 김소월의 길에서 열십자 복판에 시적화자 나가서 있다. 나는 방랑하고 있다.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공중엔 길이 있어서 잘 가는가. 기러기는 갈 데가 있어요. 근데 나는 갈 곳이 없어서 대비되는 상황이 김소월의 길에도 있고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로 나온 적이 있다. 자, 가작품. 영웅에 대한 회고, 무상감을 탄식하고 있다. 고구려에서 고려까지. 자, 나작품 가자. 고려 말이네. 흥망이 유수하니 만올 때도 추초로다. 초초야, 초초. 가을풀. 추초. 가을풀이로다. 흥하고 망하는 것이 하늘의 운수에 달려있으니 만올 때도 가을풀이로구나. 500년 왕업이 고려왕조야 목동의 피리소리에 깃들여 있으니 백수지탄. 자, 나라의 멸망을 한탄하다. 백수지탄. 인생무상이 있다. 목동의 피리소리에 깃들였으니
석양에 지나는 객이 눈물겨워하노라. 이게 객이 이제 제3자처럼 표현한 객관화 거리유지야. 시적화자 자기 자신을 객으로 표현했다. 선생님이 요거 수업을 어떻게 했냐면 2013년 6월 평가원이지 2014학년도 6월 평가원 AB 공통 44번의 윤호영의 봄이라는 수필에서 객관적이라는 말을 설명을 했다고. 수필은 개성이 강한 글이야. 주관적인 글인데 그게 이제 틀렸다 하면서 이 작품을 예로 들었다고. 그래서 문학에서 객관적이라는 말이 통용될 때는 첫째, 객관적 상관물, 둘째, 소설에서 3인칭, 세 번째, 객관화 거리유지, 제3자처럼 표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표작으로 요 시를 예로 들었더니 그의 수능에 운 좋게 나온 거죠. 이게. 그래서 해설 강의 듣고 나서도 수능에 도움이 돼. 해설 강의를 그래서 들으라고 하는 거야. 그거는 누구나 무료로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적이 있었고, 그래서 이게 2014 AB 공통 자 40번 문제가 어려웠지. 상충곡하고 비교한 문제였는데 혼잣말, 요거는 혼잣말이야. 작품 속에 청자가 없어요. 독백체라고 보면 되고, 요 내용은 언제 나왔어? 2015에 나온 거야. 2015 B형 44번에 결국 나오더라고. 아마 쉬워서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날 건데 최두석의 낡은 집에서 동부내외가 장남의 절을 받아. 동부내외와 그의 딸이 살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동부내외로 표현하잖아. 여동생을 동부내외의 딸로 했고 장남의 절을 받아 자기 자신을 장남으로 표현했다고. 그게 객관화 이렇게 나왔다고.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 그 다음 소설에서 3인칭 관찰자 시점, 그리고 제3자처럼 표현하는 거. 그래서 요게 2년 연속 나온 거야. 올해는 선상탄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선상탄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매년 나오니까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 했다고 해서 또 작년에 안 할 수도 없었다는 거지. 자, 2015 B형 44번에 4번 선택지 이렇게 적어도. 그러니까 분명한 건 여러분들이 배우는 데서 나와. 근데 허준의 잔등을 배워놓고 가서 틀려오더라라는 거지. 중요한 건 뭐냐. A형 학생들한테 국한된 얘기지만 허준의 잔등을 여기서 했어. 근데 나왔네 하고 흥분해서 틀려오는데, 그래서 마무리 필살기는 꼭 필요한 거지. 그거 지나놓고 보면 거의 다 나와. 그 작년에 경험했지, 그지? 작년에 경험했지. 비록 수능장에서 좀 흥분해서 경험했지, 작년에. 쭉 수업한 게 안 나왔어? 올해 상의가 저돌적으로 변했어. 아, 이런 게 나오는구나. 어제 전주 상산고등학교 학생이 문자를 보내왔어. 긴급하게. 선생님, 제가 수능 가채점 하는 꿈을 꿨는데 이게 나올지 몰라지만 선생님께서 수업 때 얘기를 하셔가지고 지금 긴급하게 문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그 작품을 보내왔는데 그게 EBS에 없는 거야. 근데 이제 얘가 이걸 보낼까 말까 고민하다가 작년에 무영탑의 경우가 있었잖아. EBS 밖에서. 그래서 어제 급하게 국어의 심판인을 책에다 넣었어, 그거를. 그래, 나는 작년 3년 연속 학생들의 도움에 힘입어서 수능에서 적중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국어의 심판인을 교재에다 EBS하고 상관없는 걸 유일하게 한 편 넣어놨어. 넣어가지고 얘 꿈을 한번 믿어보자. 근데 이제 그거를 고민하고 있어. 이걸 학생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됐느냐. 쌤 수업을 처음 듣는 애한테 막 꿈 얘기하면 저 선생님 미쳤다. 무슨 꿈을 가지고 수능을 보냐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 수능 끝나고 학생들이 써준 글에 의거하면 천변풍경, 관동별곡, 그 다음 옥루몽, 이건 다 꿈에 의해서 적중한 거야. 옥루몽이 특히 천변풍경이 적중할 때는 자, 애들도 다 놀랬지. 노량진매가 전체 근로자 학생들이 다 뒤집어졌어. 왜냐면 선생님만 천변풍경을 밀어붙였었거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몇 개 꿈을 수집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시험 보는 꿈을 꾸거든 빨리빨리 선생님한테. 근데 그 중에 개꿈이 있기 때문에 그래. 더러 개꿈이 있어. 자, 그래서 하여간 지금 학생들은 빨리 선생님한테 문자를 보내든가 알려주기 바란다. 그건 복 받는 일이다. 자, 좋아. 그러면 석양에 지나는 객이 눈물겨워하노라. 자기 자신을 객이라고 표현했잖아. 제3자처럼. 객관화해서.
자, 그런데 이제 4번 문제가 어려운 건 인생무상을 정확히 찾아야 돼. 목동어 피리소리에 깃들였으니. 여러분들 그 사관학교 요즘은 문제가 좀 나쁘기도 하고 그런데 요 당시 사관학교는 문제 좋았어. 저기 지금 잘 냈다고 2번, 3번, 4번, 5번 전부 다. 자, 들어갑니다. 일장건 비스듬히 차고 병선에 구태올라. 이게 이제 전반부도 또 어디선가 하겠지만 요거 이제 후반부야. 큰 칼 비스듬히 차고 병선에 구태할라. 아, 이건 전반부다. 여기 진목하야 각주 확인해. 기운을 도두다야. 도두다. 이거 눈을 부릅뜨다. 거기 도두고 빨갛게 동그라미. 기운을 도두다. 기운, 흥, 맛, 멋, 화, 분위기 등등을 도두다고. 돋구다 이거는 안경도수에만 쓰는데 1309 AB 공통 1306 AB 공통인가 1309 AB 공통 10번 문제에서 나왔다. 1309인 것 같다. 도두다 돋구다가 쉬운 것 같은데 원래는 이제 경찰대학교 문제에서 먼저 나왔지. 도두다 분위기를 돋구다 이러면 틀려. 1306 AB 공통 10번이다. 2014 1309 미안 1309 AB 공통 10번이다. 1309로 하자. 돋우다. 기운을 돋우고 눈을 부릅뜨다. 째려보는 거야 대마도를 지금. 일장금 비스듬히 차고 병선에 구태올라. 여기 진목하야 대마도를 굽어보니. 바람 조친 황후는 자 황혼 세목골 쳐. 황혼 구별해야 돼요. 황후는 농가원령가라든가 면왕정가에 나오는 황후는 황금들판 누렇게 익은 곡식을 나타낸다고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이게 선상탄에서 황후는 전쟁터잖아 여기가.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에 가시지 않은 전쟁기운, 임난 이후에 가시지 않은 전쟁기운을 나타낸다. 자, 황금벌판은 면왕정가하고 농가원령가 팔월령에 나와. 누렇게 익은 곡식을 나타내는 거는 농가원령가 팔월령. 임진왜란 이후에 가시지 않은 전쟁기운이 황혼이야. 바람 따라 펼쳐진 황혼은 원근에 쌓여있고 아득한 창파는 긴 하늘과 한빛일세. 수평선이죠 여기는. 수평선. 푸른 물결 긴 하늘과 한빛일세. 사실적인 묘사가 있고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있습니다. 황후는 전쟁기운이야. 이 앞에 한 문장이 생략되어 있어. 늙고 병든 몸을 추사로 보내실세. 을사사마의 진동령 나려오니 관방중지에 병이 깊다 앉아실랴. 우국충정의 군인의 자세가 있고 큰 칼 옆에 차고 병선에 구태여 올라. 여기 진목하여 대마도를 굽어본다. 바람 조친 황후는 원근에 쌓여있고 아득한 창파는 긴 하늘과 한빛일세. 사실 그 대마도를 이제 조선 세종 때, 태종 때 정벌을 했기는 했죠.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을 이주시켜서 사실은 거기서 생활하게 했어야 우리 땅이 되는 건데 그 경상도 부산 사투리하고 대마도 말하고 거의 유사한 게 굉장히 많아. 지리적으로 워낙 가까워서 사투리 쓴 거 보면 똑같이 쓰고 막 이래. 그래서 우리나라 영향권에 있었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중국에 그 조공을 바쳤기만 한 게 아니고 조공을 받은 저기 나라들도 많다고. 우리나라가 거란족 여진족에서부터 다 외한테도 뭐 조공받은 적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기록들은 안 나타나 있어서 문제지. 역사책에다 넣어야 되는데 선상에 배회하며. 자, 배회하다 하면 딱 떠오르죠 여러분들. 2014 B형 34번 문제. 요거는 2014 B형 34번 문제. 그러니까 이제 직접 작품이 적중하지 않아도 이건 지금 굉장히 많이 적중을 한 것들이야. 배회하다가 무슨 뜻이야? 이게 네 번째, 다섯 번째로 어려웠던 문제야. 배회하다가. 이게 옥루몽에서 나왔어. 옥루몽에서. 오케이. 그러니까 계속 적중하잖아 지금 고전 시가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이런 뜻이야.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선상에 배회하며 고금을 사억하고 옛날과 지금을 생각하고 어리석고 미친 듯한 회포에 헌원씨를
애다노라. 자, 헌원시 세목골쳐 헌원시를 원망한다. 왜 원망할까? 진실로 배 아니면 풍파 만리밖에 어느 오랑캐가 우리나라를 엿볼 것이냐. 배 때문에 외적이 침입했다. 자, 이건 이제 그 유명한, 좀 어렵게 나온다면 의도 확대의 오류로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의도를 확대 해석하는 오류야. 의도 확대의 오류. 헌원씨는 다른 나라를 침략하라고 배를 만든 게 아니거든. 자, 헌원씨를 원망하는데 이 헌원씨는 억울하죠. 다른 나라를 침략하라고 배를 만든 건 아니니까 헌원씨의 의도를 확대 해석한 거지. 의도 확대의 오류. 그 담배 피는 사람이나 그 술 먹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가서 물어봐. 폐암 걸려 죽고 싶죠? 이렇게. 저는 알코올 중독 걸리고 싶은 거죠? 이렇게 물어봐. 그럴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의도가 없는데 그럴 의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수능에 나온 거는 그는 책을 많이 산다. 책을 사면 출판사가 이익을 얻는다. 따라서 그는 출판사의 이익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음에 틀림없다. 이런 게 의도 확대 오류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책을 사는 건 공부하기 위해서 책을 사는 거죠. 출판사의 이익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게 의도가 확대된 오류의 대표로 출제가 됐다. 에페소스 문명이 파괴되었는데 에페소스 문명, 에페소스 사람들이 일부러 문명을 파괴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의도를 확대 해석한 거야.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을 의도적으로 파괴하는 사람이 없거든. 에페소스는 지금 저기 그 터키에 있어. 터키에. 그 해양 도시였는데 싹 잠겨버렸다고. 바다가 메워지면서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배회하다 뜻 알아도 어리석고 미친 듯한 회포의 헌원씨를 원망한다. 왜 원망할까? 진실로 배가 아니면 풍파 만리밖에 어느 오랑캐가 우리나라를 엿볼 수 있겠느냐? 무슨 일 하려 하여 배 만들기를 비롯하였느냐? 만세천추에 끝없는 큰 폐단이 되어서 큰 폐의 세목골 보천지하에 만백성의 원한을 조장한다. 조장한다도 세목골 쳐서 이것도 출제가 됐었죠. 그러니까 어휘 문제로도 연관지어서 나오네. 잠깐 5번 가봐. 5번. 5번에 1. 늙고 병든 몸을 주사로 보내실 새로 간 녀석들이 많은데 이건 선상탄의 첫 구절이야. 늙고 병든 몸을 임금님께서 선조대왕이 주사로 보내셔서 나는 부산진으로 내려왔다. 병이 있지만 이 요새지에 있기 때문에 병이 깊다고 앉아 있겠느냐. 그 다음 문장이 다의 첫 구절. 일장건 비스듬히 차고 이거야. 2번. 주야에 흘러내어 푸른 바다에 네 여신이 풍운을 언제 얻어 삼일우를 들였난다. 요건 관동별곡 구절이야. 천지간 남자 몸이 날만하니 만큼 많은. 요건 상춘곡이고, 대양이 망망하여 천지에 둘러싸여 있다. 요게 답이네. 5번. 천상백옥경을 어디하여 이별하고. 요건 속비인곡 내용이죠. 이별 노래네. 자, 4번. 대양이 망망하여 천지에 둘러싸여 있다. 거기다가 조선의 지리적 조건과 특성. 조선의 지리적 조건과 특성. 조선의 지리적 조건과 특성이다. 자, 그래서 그걸 집어넣어봐. 5번에 4를 딱 집어넣고 진실로 배가 아니면 조선은 삼면이 바다야. 삼면이 바다니까 진실로 배가 아니면 어느 오랑캐가 조선을 침략할 수 있겠느냐. 일본 놈들은 배 때문에 우리나라를 침략한 거죠. 5번에 4. 이게 정답입니다. 만백성의 원한을 조장한다. 세목골 딱 치고, 한글 표현으로는 이룬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조장한다는 이제 공고수능 12번에 조성하다 같이 나왔어. 조장하다는 한자로 이렇게 적어. 도울 조자에다가 도와서 자라게 하다인데 부정적 의미로 쓰여. 조장하다. 부정적으로 쓰여. 우리 지난주에 안타이오스 배웠죠. 곡식 자라는 것을 돕는답시고 곡식을 뽑아 올렸더니 다 말라 죽어서 1년 농사를 망쳤다. 그게 알묘조장. 이렇게 알묘조장.
지난주에 했던 거야. 그거에 조장하다야. 사치풍조 조장, 금전만능주의 조장, 부정적 의미로만 쓰인다. 공고수능 12번에 조성하다랑 같이 나왔어요. 2009 수능에 또 나왔던 거다. 조성하다. 자, 이건 이제 만들 조자고 만들어서 이루다가 조성하다고. 요게 또 2001년 수능 30번에 나왔을 때는 가장 어려운 어휘 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다. 조성. 만들어서 이루다야. 만백성의 원한을 조장한다. 어즈버 깨달으니 진시황의 탓이로다. 진시황 세목골. 헌원씨를 원망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진시황하고 서불을 원망한다. 진시황과 서불. 이 사람들을 왜 원망할까? 배비록 있다 하나 외를 하니 만들었던들 일본 대마도로부터 빈배 저절로 나올 것이냐. 누구 말을 믿어 듣고 동남 동녀를 그토록 들여다가 해중 모든 섬에 일본이야 일본 외에 해중 모든 섬에 난당적을 끼쳐두고 감당하기 어려운 도적놈들을 남겨두고 통분한 수욕이 중국에까지 다 미쳤느냐. 화하는 이제 좀 사대의식이 있는 표현이야. 그 화자가 빛날 화자야. 화엄경 중화민국의 화자인데 요게 좀 사대의식이 약간 깔려 있어. 어쨌거나 명나라가 멸망해버렸어요.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도와주고 이러면서 또 세력이 약해졌고 청나라가 들고 일어났지. 장생불사약을 얼마나 얻어내여 만리장성 높이 쌓고 몇만 년을 살았던고. 자, 진시황 얘기니까 이거지. 진시황하고 이 진시황이 보낸 가서 신선 불로초를 찾아오느라 해서 제주도에도 왔다는 기록이 있다고. 그리고 일본에도 갔고 장생불사약을 구해오느라. 자, 근데 C 앞에 그러나 진시황도 남과 마찬가지로 죽었다. 그래서 유익한 줄 모르겠도다. 4번 답이 3번인 근거가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인생무상이야. 4번 답 3번의 근거가 인생무상. 진시황도 남과 마찬가지로 죽어갔다는 거야. 남대로 죽어가니 유익한 줄 모르겠구나. 어즈버 생각하니 서불 등이 아주 심한 놈들이다. 자, 서불. 진시황의 제자인데 신선 불로초를 못 찾았죠. 그런데 중국에 돌아가면 죽음당할 게 뻔하니까 일본이 눌러 앉았다는 거야. 그게 일본 놈들이 시초가 되었다라는 역사적 근거가 다소 희박한 내용. 서불 등이 아주 심한 놈들이다. 인신이 되어서 남의 신하가 되어서 망명도 하는 것이냐. 신선을 못 보거든 수이나 돌아오면 주사 별표. 주사의 이 시름은 전혀 없게 삼길렀다. 주사 별표 이것도 역시 객관화한 표현이야. 시적화자 나를 주사라고 했고 이건 나의 객하고 똑같이 연결하면 돼. 중략. 자, 그래서 지금 헌원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의도 확대 오류가 확실한데 원망의 대상은 진시황 그리고 헌원 씨, 서불 등등. 이렇게 남을 원망해봤자 소용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시적 화자도. 그런데 임진왜란이 워낙 개박살난 전쟁이잖아. 개박살난 전쟁이라서 주사의 시름이 깊어간다. 이런 일 보건대 배 만든 제도야 지극히 오묘한 듯하다마는. 자, 그래서 배 만든 서불씨에 대한 고마움을 또 나타내. 이런 일 보건대 배 만든 제도야 지극히 오묘한 듯하다마는 어찌하여 우리 무리들은 해군 무리들은 나는 듯한 판옥선을 밤낮으로 비스듬히 타고 인풍영월하되. 자, 동그라미 쳐. 인풍영월하되 흥이 전혀 없는 것인가. 인풍영월은 풍류를 즐길 만한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이야. 그런데 흥이 없는 인간 감정. 역시 자연과의 대조가 있어. 자, 자연은 자 흥을 즐길만 하죠. 인풍영월이야. 인풍영월. 인풍농월이라고도 하죠. 자연은 흥이 있다. 아름다움이 있어. 그런데 우리는 누구야? 군인이잖아. 수군이잖아. 전쟁시야 지금이. 그래서 흥이 전혀 없다고. 자연과 인간의 대비가 여기도 있기는 있어. 흥이 없는 인간 감정. 인풍영월하되 흥이 전혀 없는 것인가. 자, 자연과 인간의 대조가 여기도 있는데 흥이 없는 인간 감정. 군인이라서 그래. 자, 흥이 없는 인간 감정. 지금 전쟁시라서 이렇다 이거죠. 평화시에
아니고 전쟁시라서 여기에 자연과 의대비가 있는데 서길주 중에는 배반이 낭자터니 배반 낭자 동그라미 술상이 어지럽더라. 술상이 어지럽다. 술상이 어지럽다. 이렇게 정리해. 서길주 중에는 배반 낭자. 평화시의 배에는 술상이 어지러웠다. 금일주 중에는 자 오늘날 배 위에는 대검장창뿐이로다. 이것도 대조네. 자 대조가 자연과 인간의 대조도 있지만 평화시의 배, 평화시의 배하고 배반 낭자. 대검장창은 전쟁시의 배야. 자 전쟁시의 배. 배반 낭자 뜻을 알아둔다. 술상이 어지러웠다. 평화시의 배와 전쟁시의 배가 대조적으로 나타나. 한 가지 배이지만은 똑같은 배이지만은 가진 바가 다르니 기간 우락이 자 우락 근심 오자야 전쟁시의 배야. 락은 즐거움 락은 동그라미죠. 우락 락 배반 낭자를 얘기해. 우는 대검장창을 얘기한다. 서로 똑같지 못하구나. 때때로 머리 들어 북신 임금님 계신 곳을 바라보며 북신 밑줄 임금님 계신 곳을 바라보며 상신오루 천일방에 디인하다. 때를 근심하는 늙은이의 눈물을 하늘 한 모퉁이에 떨어뜨린다. 하늘 한 모퉁이에 떨어뜨린다. 거기 노루의 늙을 노자야. 늙은이의 눈물이야. 나라를 염려하는 늙은이의 눈물.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배는 전쟁을 일으키는 수단, 즉 일본 놈들 침략자를 만든 계기도 되었는데 거기 중략 부분에 배는 실생활에 유용한 도구다. 어선 평화의 상징이었다. 자, 그래서 배의 이중적 요소가 있습니다. 독일 박일로는 이제 누왕사는 3번 나왔고 작년에 A형 2015 A형에는 상사곡이 나왔어. 2015 A형에는 상사곡이 나왔고 요 선상탄이 이제 나온다면 누왕사하고 선상탄이 B형에 있어요. 그래서 B형 쪽에서 나올 수 있는 작품이다. 생각하고 봐줘야겠다. 자, 마지막은 우국지정이야. 나라를 염려하는 정서가 있습니다. 1번 가나다의 공통점 1번 지나간 역사를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것 정답 1번이다. 임과의 이별을 아쉬워한다 X하고 임과의 이별 관련 없습니다. 3. 보다 나은 미래를 기약하고 있다는데 가의 고려 국군 회복을 소망한다라는 거. 가의 고려의 국군을 회복하기를 소망한다. 고려 국군 회복을 소망한다. 또 하나는 다 부분은 결사에 있어. 결사. 평화를 소망하는 게 있다. 4. 대상의 유래를 살피고 있다도 이게 그럴듯해요. 4번은 다에서는 배의 유래가 나왔지. 헌원씨가 배를 만들었다. 그리고 가에서는 고구려의 유래가 나왔죠. 고려의 유래는 어디야? 고구려라는 게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적어도 대상의 유래에서 다른 헌원씨가 배의 유래고 일본 놈들의 유래는 누구야? 진시황 탓이다 이거야. 근데 역사적 근거가 희박해. 그거는 진시황이 일본 놈들을 만들었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그 다음 고려의 유래는 고구려다. 지나온 삶에 대한 반성 없습니다. 그래서 3번만 가다 4번도 가다가 부분적으로 있다. 포괄적인 건 1번이야.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좀 덧붙이기를 해서 틀리는 학생들이 많은데 다의 내용을 토대로 역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자 한다. 연출자가 구상한 메모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공간적 배경, 병선 위, 주위에 푸른 바다가 약간씩 보이게 카메라 앵글을 조정한다. 전체적으로 황혼인데 아득한 창파도 나와요. 아득한 창파는 긴 하늘과 한빛일세. 그래서 일로간 녀석들이 있어 더러 푸른 바다가 약간씩 보이게가 못 찾겠다는데 아득한 창파가 있고 황혼은 이제 구름이 막 가득한데 그게 전쟁 기운으로 느껴진다는 거야. 다 분위기 시청자가 전운을 느끼도록 배 위에 칼과 창이 나열된 모습을 롱테이크 긴장감을 주는 배경음악도 준비한다. 전운도 황혼이고 대검장창이 있습니다. 대검장창뿐이로다. 다 인물 나이가 든 무인풍의 배우를 캐스팅한다. 젊은 사람이 아니죠. 어떻게 알 수 있어? 맨 마지막 구절 상시도루 때를 근심하는 늙은이의 눈물이야. 그 다음에 이제 맨 앞에 생략된 구절도 늙고 병든 몸을 주사로 보내실세. 이렇게 늙고도 나와. 거기에도
나이가 든 무인풍우 배우를 캐스팅한다. 장면 1. 주인공이 바다 건너 일본을 쳐다본다. 적개심이 드러나도록 표정 연기를 강조할 것. 여기 진목에 있어 적개심. 장면 2. 주인공이 헌원 씨를 원망한다. 이래야죠. 그리워하는 게 아닙니다. 원망하는 모습이 받겠다. 5번이 답이고 흘리는 눈물을 클로즈업 한다가 눈물은 흘려. 뭐 때문에 흘려? 때를 근심하는 늙은이의 눈물이라고 봐야 돼. 자, 2번 답을 5로 하겠습니다. 그리워하는 게 아니고 원망했던 내용. 3번은 3, 4번에 자 인생 무상 4번에 3번이다. 나라의 멸망을 한탄하다. 진시황도 남들과 마찬가지로 결국 자 죽어갔다라는 거야. 5번 4번으로 대양이 망망하여 천지에 둘러시니는 선상탄에서 꼭 알아야 될 구절이야. 그래서 이렇게 딱 정리하면 돼. 조선의 지리적 조건과 특성 이렇게. 자 가사 한 편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우리가 살펴본 셈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 나올 수 있는 가사는 다 정리를 해야겠는데 뭐 된동어미 화전가부터 해서 비영에서 나올 수 있는 만원사 이런 게 유력한데 요 작품도 놓치면 안 되겠다. 선상탄도. 자 다음 독서 비문학으로 가겠습니다. 독서 비문학. 플라톤 나오면 괜히 기분 나쁘고 어렵죠. 자 13번 14번 가장 어려운 건 15번 이렇게 얘기를 했다. 플라톤은 최선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이 세계에 있는 모든 대상들이 지닌 성질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대상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신도 마음대로 어쩌지 못하는 그 자신만의 고유한 성질을 지니고 있죠. 고유한 성질 동그라미. 고유성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이고 특수한 성질이야. 자 그래서 이게 귀납추론으로 연결이 되는 거야. 13, 14 잘 풀어야 된다. 자 고유한 성질, 고유성, 개별성, 특수성, 구체적인 것. 따라서 인간의 이성은 그 대상을 인식하기 위하여 우선 자 첫 번째 할 일,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오려내어서 오려내야 돼. 하나의 고정치로 확정 지어야 합니다. 하나의 고정치로 확정 지어야 합니다. 고유한 특성, 개별적이고 구체적이고 특수한 거야. 대상의 바로 이런 고정화된 모습을 플라톤은 이데아라고 부릅니다. 자 고정화된 모습 동그라미 쳐 이데아야 이데아. 자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나 책상이나 장롱이나 뭐 여기 교탁도 있고 자 나무라는 어떤 본질 이데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데아 그 1306 평가원 B형 거기선 본질주의 반본질주의가 나왔고 그걸 모방해서 1309 A형에는 역시 유사한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해놔. 1306 B형 본질주의 반본질주의 1309 A형으로 고정화된 모습 이데아. 플라톤의 이데아는 초기 작품에서는 개별적 사물의 공통된 모습. 개별적 사물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거 늘 나오는 거야. 개별 구체 특수가 고유한 거죠. 개별 구체 특수가 있어. 이게 이제 일반적 보편적 포괄적으로 가는 게 귀납추론이라고 했다. 일반 보편 포괄. 고유한 성질은 이거야. 그래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거에서 귀납추론이 나온다 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고 자 여기 개별적으로 학생, 구체적으로 농부, 특수하게 정치가나 사업가가 있는데 요렇게 가서 일반적인 게 되면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사람이라는 어떤 공통점. 사람의 본질은 무엇인가. 개별적으로 여러분들 의자, 책상, 장롱, 교탁 이랬을 때 일반적으로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어? 나무잖아. 나무의 이데아. 개별적 사물의 공통된 모습으로 원숙기의 작품에서는 진정한 존재, 영원불변한 어떤 실체로 규정된다. 개별적 사물의 공통된 모습은 자 개별적 사물은 동그라미 치고 공통된 모습을 네모칸 쳐야겠다. 이데아도 네모칸을 쳐라. 이데아.
개별적이고 구체적이고 특수한 것, 고유성 이건 자 고유한 성질 요거는 동그라미를 치고 여기서 학생, 농부, 정치가, 사업가가 있는데 여기서 공통된 게 있으면 요건 이제 이데아가 되면서 보편적인 것, 일반적인 것으로 가는 거야. 진정한 존재, 영원불변한 어떤 실체로 규정된다. 개별적 사물의 공통된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개별적 동그라미 친다. 공통된 모습 네모칸 쳐. 요게 이제 이데아하고 관련이 되는데 인간을 예로 들어보자. 우리는 인간이 무엇인가를 규정하기 위하여 학생, 농부, 사업가, 정치가 자 다 동그라미 쳐. 개별적이고 구체적이고 특수한 것들이야. 등과 같은 특정의 사람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 모두의 공통적인 네모칸 즉 일반적인 인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된다. 일반적인 인간 소주제문 상위어죠. 따라서 개별적 사물의 공통된 모습으로서의 이데아에 대한 규정은 보편자 개념을 통한 규정이야. 자, 일반적이고 보편자 개념이라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요게 보편적인 모습이야. 보편자, 일반적인 것. 이게 이제 공통점을 찾는 거야. 이건 고유한 성질이고. 그러한 사람들 모두의 공통적인 즉 일반적 네모칸 일반적인 인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된다. 따라서 개별적 사물의 공통된 모습으로서의 이데아에 대한 규정은 보편자 개념을 통한 규정이고 그러한 규정은 대상을 단순히 감각적 차원에서 한 번만 경험하고 흘려보내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고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 이성적 차원에서 개념체계의 좌표를 통해 파악하고 정리해 두려는 학문적 인식의 자 출발점 별표점 출발점이 된다. 기억에서 끌고 와. 출발점 이로구나. 전제야 요게. 출발점이라는 말이 전제야. 전제.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찾아왔을 때의 전제는 수능에서 1등급이나 100점을 꿈꾸면서 찾아왔을 거야. 그게 전제야. 출발점. 자 봐봐. 기억을 먼저 보자. 명확히 알 수 있는 부분을 오려내어 하나의 고정치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 이것은 니은 개념체계의 좌표를 통해 파악하고 정리해 두려는 학문적 인식의 출발점이기 때문이죠. 출발점. 그래서 전제가 된다. 기억이 전제야. 출발점. 그렇다면 이러한 의미에서의 이데아 즉 한 사물의 보편적 성질만 알면 그 사물에 대해 완전하게 인식하게 되는 것일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개별적 사물에 대해 완전히 알기 위해서는 그 사물의 이데아에 대해서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데아 네모칸 이데아도 알아야 하고 그 사물만이 고유하게 갖고 있는 고유성 동그라미, 개별적 동그라미, 특수성 동그라미. 그러니까 지금 이 제시문 내용이 연역추론, 귀납추론으로 바로 가는 것은 아니야.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귀납추론이나 연역추론을 공부했을 때 다 제시문에 녹아들어 있다고. 알겠지? 무슨 말인지. 개별, 구체, 특수, 고유성. 그 다음에 일반, 보편, 포괄적인 공통점으로 가는 것들. 개별적 특수성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사실 플라톤의 초기 작품에 나오는 이데아에 대한 알문, 한 사물의 본질에 대한 학문적 차원에서의 알문 제공해 줄 수 있어도 그것의 고유성까지 꿰뚫는 완벽한 알문 제공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그의 원숙기에 속하는 작품에서부터 개별자와 연관을 맺고 있는 이데아에 대해 주로 고찰하게 됩니다. 개별자 동그라미 치고 이데아 네모칸 쳐. 그런데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새로운 차원의 이데아로는 이데아와 자 이데아 네모칸 현상계의 동그라미 현상계에 대한 비유적 표현 때문에 철학사적으로 가장 심각한 오해를 받아왔다라는 거야. 어떤 오해가 있었느냐? 오해가 있었다는 거지. 사실 이데아는 자 이데아 네모칸 영원 불변한 실체이고 영원 불변한 실체 네모칸 현상계의 개체 동그라미 그것의 그림자라는 비유적 표현은 일반인들에게는 잘못 이해될 수 있는 소지를 충분히 안고 있습니다. 인식론적 관점에서 볼 때 이데아를 안다는 것은 이데아 네모칸 하나의 대상을 학문적 인식체계 속에서 그 대상이 속해 있는 자 유개념을 파악했음을 뜻 의미하는 것이고 유개념 네모칸 쳐봐. 유개념은 전체를 나타내는 상위어야. 네모칸 쳐 유개념. 유개념은 상위어. 전체를 파악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학생, 농부, 사업가, 정치가
공통적으로 사람이죠. 사람에게 있는 것. 유개념을 파악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데아의 그림자인 개별자 동그라미. 개별자는 현상계, 구체적인 것, 특수한 것, 개별구체 특수야. 개별자를 안다 함은 이데아라는 보편적 성질과 함께하고 있는 개별자 자체의 고유한 특성에 대한 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유한 특성. 따라서 그의 이데아론에는 보편자에 대한 개념적 파악과 자, 보편자는 네모칸 치고 개별적 특수성 동그라미. 개별적 특수성에 대한 내용적 파악을 동시에 해낼 수 있는 이중적 시선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야만 우리는 과제 제시 플라톤의 이데아론이 학문적 인식체계에서 차지하는 진정한 의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중적인 시선이야. 자, 그래서 이 예를 그러니까 이제 본질이 중요하다. 지금 철학사에서는 본질은 없다 이렇게 가는데, 자, 개별자도 알아야 돼. 그리고 공통점도 알아야 돼. 그래서 이중적 시선이 있다는 거지. 이중적 시선이 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예로 든 게 뭐 농부, 학생, 사업가, 정치가인데 그게 사람으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나무, 의자, 뭐 책상, 교탁, 장롱. 여기서 이제 나무라는 거 공통적인 게 나무의 본질 이데아 뭐 이쪽으로 간다고. 사람의 공통적인 요소. 개별적이고 구체적이고 특수한 것 또 바라봐 주되 거기 보편자에 대한 개념적 파악도 알아야 되고 개별적 특수성에 대한 내용적 파악을 동시에 해낼 수 있는 이중적 시선이 작용하고 있다. 자, 좋아요. 11번은 굉장히 쉽네. 위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어. 구체적인 예를 들어 독자의 예를 돕고 있습니다. 예시가 농부, 학생, 사업가, 정치가 나오죠. 묻고 답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쪽 논의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었고 3문단쯤에 그렇다면 이러한 의미에서의 이데아, 즉 한 사물의 보편적 성질만 알면 그 사물에 대해 완전하게 인식하게 되는 것인가? 여기에 있죠. 11번에 2번이 3문단에 있다. 용어나 명제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용어, 이데아란 무엇이냐? 4번 개념의 이해와 관련하여 빚어질 수 있는 오해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 있죠. 4문단쯤에 자, 3문단에 이르러서 하나의 가설을 세웠다 X, 이를 증명해 나가는 방식도 X한다. 자, 이건 쉽게 11번에 5, 12번. 자,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강연을 한다고 할 때 강연의 제목은 뭘까요? 1. 플라톤 철학의 위대성 X. 이 플라톤 철학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X해. 플라톤 철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 요게 답이네. 이데아론을 중심으로 봤습니다. 3번. 4. 사물과의 관계에 대한 탐구 X. 인간의 본성에 대한 X의 인간의 본성. 12번도 3. 자, 어려운 건 13번, 14번이다. 보기는 플라톤에져서 향연에 나오는 대목이다. 윗글에 비추어 볼 때 보기에 대한 해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는데 사랑에 관한 것들에 올바르게 도달하거나 자, 사랑을 내목한 척 보편자야 이게. 사랑에 관한 것들에 올바르게 도달하거나 인도자에 의해 인도될 수 있는 길은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계의 밑줄 지상적 아름다움에서 출발합니다. 출발. 개별적으로 지상적 아름다움에서 출발하여 저편의 아름다움을 목표 삼아 사다리를 오르듯이 끊임없이 한 계단씩 올라가는, 다시 말해 이꼴 관계, 하나의 아름다운 육체에서 출발해야 돼. 출발. 개별 구체 특수에서 출발한다. 두 개의 아름다운 육체로, 두 개의 아름다운 육체에서 모든 아름다운 육체로, 아름다운 육체에서 아름다운 자기 함량의 노력으로, 아름다운 자기 함량의 노력에서 아름다운 인식으로, 그리하여 그러한 인식들로부터 저 높은 단계의 인식에까지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과정, 단계를 밟아간다. 그 인식은 피 안의 아름다움 자체에 대한 인식이며, 자, 네모칸 빗금치고 궁극적으로 아름다운 것 자체를 직관하는 것입니다. 이데아야, 궁극적으로 아름다운 것 자체를 직관하는 것이랍니다. 과정 단계가 있어.
자, 거기 지상적 아름다움에서 출발한다. 그게 1단계야. 다시 말해 뒤에 하나의 아름다운 육체에서 출발한다. 그게 1단계. 자, 개별자, 구체, 특수야. 그 다음 2단계 두 개의 아름다운 육체, 3단계 모든 아름다운 육체, 4단계 아름다운 자기 함량의 노력, 5단계 자기 함량의 노력에서 아름다운 인식, 6단계 저 높은 단계의 인식에까지 올라가는 것, 마지막 7단계 궁극적으로 아름다운 것 자체를 직관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1단계부터 지금 7단계까지 쭉 보여주고 있는데 요 내용은 1번 보편자로서의 이데아가 있어요. 맨 마지막 궁극적으로 아름다운 것 자체가 있고 그것의 그림자인 개별자가 1단계부터 쭉 단계 과정을 거쳐가는데 분리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1번이 답이야. 요게 이중적 시선이야. 이중적 시선으로 봤을 때 요것만 남으면 이제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추상적인 막연한 것일 수 있는데 이쪽도 관조하지만 이쪽도 본다는 거지. 개별자 자체의 아름다움, 출발지. 분리될 수 없는 존재야. 2번 사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끊어 여기까지 맞습니다. 먼저 자기 함량의 노력도 필요하다 이래야죠. 자기 함량의 노력은 4단계에 나와요. 여기 1단계는 하나의 아름다운 육체에서 출발한 거야. 두 개의 아름다운 육체. 그 다음 두 개의 아름다운 육체에서 3단계가 모든 아름다운 육체. 아름다운 육체에서 아름다운 자기 함량의 노력. 아름다운 자기 함량의 노력이 4단계에 있거든. 그래서 우선 먼저 자기 함량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X하고 자기 함량의 노력도 필요하다. 이렇게 먼저도 빼고 3. 플라톤이 이데아라는 개념을 통해 인식하고자 하는 대상이 끊어 지상적인 것이 아니라 천상적인 것임을 깨닫게 해주는 진술이야 그랬는데 자 지상적인 것에서 출발하죠. 1단계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줄 지상적 아름다움에서 출발해야 돼. 이건 하나의 아름다운 육체에서 출발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3번 역시 천상적인 것이다 라고 바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돼. 4. 이데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스스로의 노력보다는 X 인도자의 도움에 의해 성취될 수 있다 그랬는데 인도자의 도움에 의해서도 성취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의 노력은 뭐야? 아름다운 자기 함량의 노력이 분명히 있죠. 4단계에 2번 선택지에 있어. 4번도 틀렸다. 충돌. 5번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사랑보다는 X해라. 정신적이고 숭고한 사랑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가치라는 점을 말하고 있다. 자, 출발은 지상적 아름다움이다. 그래서 이게 7단계까지 과정을 표시해두고 풀면 1번밖에 안 남아. 14번도 어려운데 자 일반적으로 기억과 니은의 관계 그랬잖아. 기억은 하나의 고정치로 확정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확정을 지으면 니은 개념체계의 좌표를 통해 파악하고 정리해두려는 학문적 인식 중에 하나인데 요 기억이 니은의 출발점이 된다라는 거야. 그 문장 이 문단에 따라서 개별적 사물의 공통된 모습으로서의 이데아에 대한 규정은 보편자 개념을 통한 규정이고 그러한 규정은 대상을 단순히 감각적 차원에서 한 번만 경험하고 흘려보내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A가 아니라 B 이성적 차원에서 개념체계의 좌표를 통해 파악하고 정리해두려는 학문적 인식. 그것의 출발점이 기억이야. 고정화된 모습으로 가니까. 그래서 14번은 2밖에 없다. 자 거기 기억은 니은의 전제이다. 전제 별표치고 이게 출발점이라는 의미고 3번 니은은 기억의 수단이다. 수단 도구 아닙니다. X해. 도구나 수단 아니고 전제부터 가져야 된다. 문맥으로 14번에 2. 자 가장 많이 틀린 전멸에 가까운 전멸 문제가 15번 문제인데 동일 이상 적어도 동일 이상 동일 계열 동일 범주. 우리 지난주에 했잖아. 동일 이상 동일 계열 동일 범주. 지난주에 뭘로 했어? 트리즈로 발명왕에서도 했고 길의 하위어가 활주로야. 길의 하위어가 활주로. 그 다음에 방법 추상화된 길. 자 내가 1등급 100점 맞는 방법 100점 맞는 길. 복습 철저히 하고 마무리 필살기까지 해준다. 이런 거겠지. 추상화된 거야. 그 다음에 시니피앙 시니피에 그 프랑스 사람들은 플레브하고 휘비에르를 알고 있는데 영어식으로 가면 리버하고 리블렛은 알아. 그런데 스트림은 모른다고. 그러니까 주황색을 모르는 국가에서 주황색을 몰라. 그런데 빨간색은 알고 노란색은 알아. 그래서 그 주황색의 의미를 정확히 알려면 빨간색과 주황색의 차이, 주황색과 노란색의 차이. 그래서 그때도 선생님이 동일 계열, 동일 위상,
동일 범주를 비교하라 그랬거든. 자, 그래서 1번의 그 장이나 김치나 젓갈은 발효식품의 하위여야. 가든지 오든지 돌아다니든지 집에 갔어. 학원에 왔어. 노량진 주변을 돌아다녔어. 이동한 거잖아. 상위어가 이동하다예요. 용언에도 있네. 동사에도 있어. 자, 버드나무, 대나무, 소나무, 잣나무, 나무의 하위어잖아. 자, 곤충의 하위어는 나비, 잠자리, 메뚜기, 매미입니다. 호랑과 고추를 빼세요. 선생님, 저는 호랑과 고추가 꼭 있어야겠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메뚜기 앞에다가 송장 메뚜기나 매미 앞에다 참매미 이렇게 동일 계열, 동일 이상으로 넣어줘야 돼. 왜 이게 동일 계열, 동일 이상이 아닌지 알겠지? 곤충의 하위어는 나비, 잠자리야. 근데 나비의 하위어가 호랑나비고 잠자리의 하위어가 고추잠자리잖아. 그런데 메뚜기의 하위어가 송장 메뚜기 이런 게 있잖아. 매미의 하위어가 참매미가 있을 것이고 동일 계열, 동일 이상으로 비교하라. 쌤이 그래서 비유까지 했어. 너희들이 수능 시험지를 갖다가 97.1등급이 나왔는데 초등학교 6학년 동생한테 풀게 한 다음에 동생이 70점 나오니까 이 동생 녀석아 찐따야 삐꾸야 빠가야 이러면 절대 안 된다고. 왜냐면 동일 계열, 동일 위상, 동일 범주가 아니야. 수능을 볼 수 있는 자격은 고등학교 학력 이상 소유자, 졸업 예정자. 이렇게 봐야 돼. 그러니까 4번은 얼마나 쉬운 문제냐면 만약 사람, 요거 이데아 저 앞에 걸로 문제를 풀면 자 이거 사람이잖아. 사람 딱 해놓고 여기다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학생 이렇게 집어넣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자, 사람 중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학생 이러면 학생은 하위어들하고 학생이 같이 있으면 안 되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뭉뚱그려서 학생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 이해되지? 아까 학생, 정치가, 사업가, 농부 이러면 사람이 되는 거지. 이해돼? 학생, 사업가, 정치가, 농부 이래야 되는데 여기다가 초등학생, 중학생, 학생, 농부, 정치가, 사업가 이러면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은 학생은 하위어니까 안 되는 거라고. 확실히 보여? 써놔 거기다가 4번 곤충에다가 4번 곤충에다 사람, 초등학생, 중학생, 학생, 농부, 정치가, 사업가 이렇게 써두면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은 학생의 하위어니까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나는 15번 문제를 오늘 풀면서 여러분들 중에 꼭 과반수가 넘게 맞기를 소망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 지지난주에 계속 했던 거잖아. 트리즈로 발명왕에서도 했고 스트림하고 리블렛, 귀납추론, 연역추론. 자, 민속놀이는 윷놀이, 제기차기, 연날리기, 널뛰기입니다. 이해 안 되면 질문. 자, 이게 전멸 수준의 문제라서 알고 보면 굉장히 김치는 발효식품 맞아. 또 발효식품이 아니라고 트집을 잡는 학생도 있었어. 심지어 대나무가 나무 아니에요. 나이티도 없잖아요, 선생님. 왜 대나무가 나무입니까? 좀 백과사전까지 저 뒤져봤어요. 근데 이상한 나무예요. 근데 현대 식물체계에서 나무라고 분류해놨어. 너는 오우가의 지식을 끌어오네. 오우가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걷기는 누가 시켰으며 속은 어입시였느냐. 그걸 끌어오면 어떡하니? 자, 나무의 하위어 봤습니다. 써놔 꼭 동일 계열, 동일 위상, 동일 범주. 자, 그래서 오늘 수업한 건 고전시가 출제 가능성이 90% 이상 되는 거. 그다음 독서 비문학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 지금 여러분들 그 인터넷 수능 A형의 귀납 추론이 있어. 이게 그 다음에 수능 완성 B형의 변증법도 있어. 그래서 이번 9월에 연역 추론 나왔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문제를 준비해 줄 테니까 파이널 때 가서나 뭐 추석 특강 때나 하여간 준비를 현장에서 이제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잘 고민해서 복습 철저히 해. 그리고 마무리 필살기를 해야 1등급 기본 100점 나옵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